자, 이제 정말 민주주의 봄 올까 했는데 이게 또 군인들이 또 등장해요.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신군부다라고 합니다. 신군부. 또 새로운 어떤 군인들이라는 얘기죠. 이 신군부가 12.12 사태를 일으켜요. 12.12 사태. 이 12.12 사태란 1979년도에 일어났던 이 12.12 사태란 쉽게 얘기하면 군사정변이에요.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예. 이 신군부가 이 12.12 사태를 일으키면서 또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모습들, 그러면서 이 최규하 정부가 들어섭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박정희 정부가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당시 그 밑에 그 총리였던 이 최규하가 이제 그 뒤를 이어가면서 이 최규하 정부가 어찌 보면 신군부의 어떤 얼굴 마담 역할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탄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최규하 정부가 출범을 하는 그런 모습들 있습니다. 이 뭐 앞뒤로 뭐 이어지는 건 마찬가지예요. 최규하 정부는 박정희 정부가 이제 무너지면서 바로 이제 연결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서 이런 어떤 비정상적 모습에 저항하는 민주화 운동이 전개됩니다. 이게 바로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이다라는 것이죠. 이 5.18 민주화 운동, 즉 광주를 중심으로 나오는데요. 광주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계엄군 계엄령 해제하라. 계엄령 해제하라. 지금 이제 전국적인 계엄이 지금 이루어지고, 계엄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군인들이 모든 행정과 군사와 뭐 이런 것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제하라는 얘기예요. 계엄령 해제하고 그 다음에 유신헌법 철폐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보이라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걸 엄청나게 진압을 합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이 계엄군에 대한 어떤 저항을 위해서 시민군이 조직되기도 해요. 시민군이 조직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어떤 그 심지어는 헬기까지 뜹니다. 그래서 그 전남도청 거기에 고립되어 있는 이 시민군들, 또 이 시민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있었던 모든 기록들, 그 모든 기록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로 유네스코 그 세계 기록 유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주의를 향한 어떤 그런 투쟁, 이 투쟁의 어떤 그 여정을 기록하는 것은 온 세계가 다 함께 지켜야 될 유산이다라고 해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도 지금 등재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었죠.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이 신군부. 이 신군부는 여러분들 전두환 노태우예요. 전두환 노태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지금 나온 건데, 이러면서 이들이 만들었던 그 조직이 하나 있어요. 비상조직. 마치 그 5.16 군사정변 때 만들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처럼 똑같아요. 12.12 사태로 이제 만들었던 5.18 민주화운동 진압하고 만들었던 그런 조직. 그게 바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우린 줄여서 이거를 국보위다. 줄여서 국보위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드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유신체제랑 똑같아요. 유신체제랑. 거기서 했던 거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바로 삼청교육대. 그러니까 이 신군부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정신교육을 시키겠다고 해서 삼청교육대 보내버리는 거예요. 연병장이 있으면 그 연병장을 대각선으로 개처럼 그 끝자락에다가 밥그릇, 개 밥그릇을 갖다 놓고 가서 개처럼 먹어. 기어가지고 개처럼 먹도록 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어떤 그 파멸시킨 거예요. 예, 내가 어떤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파멸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런 데서 보여주고 있었죠. 삼천교육대. 그 다음에 당연히 언론 반대하는 세력들. 언론. 이때 지금 법을 하나 만들어요. 똑같아요. 바로 언론 기본법을 만들어가지고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개헌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도 이제 전두환정부는 이미 출범을 했는데 이제 개헌을 통한 전두환정부 다시 한번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개헌이 뭐였냐면요. 대통령제를 어떻게 뽑냐면 간선이에요. 간선인데 대통령 임기는 7년이에요. 7년인데 단임이에요. 이게 특징이에요. 7년 단임.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 유신체제에서는 임기가 6년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단임이 아니에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히면 계속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간선은 똑같아. 간선은 똑같아. 여기서는 지금 아까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였다면 여기서는 대통령 선거인단.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아요.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습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는 방식 똑같아요. 체육관에서 또 박수 쳐가지고 또 뽑는 거예요. 근데 7년 단위면 딱 한 번밖에 안 한다는 얘기. 한 번밖에. 그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드디어 바로 이 8차 개헌에 의해서 출범했던 정부가 바로 5공화국이라고 합니다. 5공화국. 1공화국은 이승만 정부, 2공화국은 장면 정부, 3공화국은 60년대 박정희 정부, 4공화국은 유신 정부, 박정희 정부, 그리고 5공화국에 바로 이 전두환 정부죠.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가 출범하게 되더라. 전두환 정부가 이렇게 출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전두환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그 앞에 있었던 유신체제와는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유화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통금 해제. 이게 뭐냐면 나 기억나. 12시만 되면 사이렌이 울려가지고요. 12시 이후에는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다. 과외. 그 다음에 학원. 이거 못해요. 저 학교 다닐 때 실제로 이거 과외와 학원을 다닐 수가 없어요. 불법이었어요. 불법. 그 다음에 이때 좀 풀어둔 게 뭐냐면 해외여행. 해외여행 오케이. 여러분들 여권이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아진 때가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해외여행 못 갔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해외여행이 좀 가능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복 있죠. 교복 자율화. 교복 자율화. 교복 안 입어도 돼요. 저는 그래서 교복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중학교 교육, 중학교 의무 교육.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프로야구. 그러니까 또 출범하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전두환 정부 때 다 보여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모습들 속에서 이 전두환 정부가 1987년 이게 87년도입니다, 여러분들. 87년도에 4.13 호헌 조치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4.13 호헌 조치. 이거 뭐냐면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를? 헌법을. 바로 이 헌법 8차 개헌을 지키겠다는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또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겠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원치 않다고요. 국민들은 우리 손으로 뽑고 싶다면 대통령을. 그러자
여기에 격렬히 저항하면서 나왔던 게 바로 그 유명한 그 87년도 6월 항쟁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6월 항쟁은 어떤 것들이 도화선이 되었냐면 먼저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 이 대학생을 끌고 가가지고 물고문을 하다가 결국은 죽이는 거예요. 이걸 발표를 했을 때 뭐 책상에다 탁 쳤더니 하고 죽었다. 심장마비로.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니까 더욱더 분노하는 이 시민들이 결국 광장에 나와서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게 됩니다.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게 됩니다. 이 호헌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는 과정에서 또 이 대학생이었죠. 연세대학교 학생 바로 이한열. 바로 이 이한열 학생이 또 최루탄에 맞아가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결국은 죽게 되죠. 마치 그 4.19 혁명 때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서 죽었던 것처럼 또 이 6월 항쟁에서도 또 이한열 학생이 또 최루탄에 맞고 사망하는 그런 모습들. 결국 이러면서 막 전국적 항쟁으로 확산되니까 결국 집권당, 민정당이에요. 이 민정당 이끌고 있었던 이 노태우가 원래 이제 체육관에서 대통령인지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가 결국은 6.29 민주화 선언을 합니다. 6.29 민주화 선언을 합니다. 직선제를 수용하겠다.